자, 민사소송법 조문 읽기 민사소송법 제1조입니다.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제목이네요. 자,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제1항을 읽어보면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2항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랄까요? 신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1항은 법원의 의무, 소송 절차를 공정, 신속, 경제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편파적이면 안 되죠. 공정해야 되죠. 그리고 신속해야 되는데 법원의 소송이 대단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건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양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려면 많이 짜증나죠.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거나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래 되고 그건 법원의 의무고, 자, 당사자는 이제 원고와 피고를 의미합니다. 소송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 뭐 증인 등 소송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소송 수행할 때 신의 측에 맞게 신의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깨를 부리거나, 근데 이제 신의 측이 이렇게 규정했는데 실제로는 장깨들 많이 부리죠. 자, 이렇게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어느 법에서나 1조에서는 목적이나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민사소송은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게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것은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상이죠.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민사소송의 이상은 공정, 신속, 경제성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은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당사자들과 소송관계인은 소송 수행에서의 신의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민사소송법의 대정신인데 이게 이념이죠. 민사소송의 이상이고, 자, 여기 1번에서는 민사소송에서도 신의칙을 적용했다는 판례를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원래 신의칙은 민법 공부할 때 민법 2조에서 민법의 대원칙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이 소송 절차에도 적용된다 하는 생각은 흔히들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의칙 그러면 하도 민법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나 민사소송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랑 방금 읽었죠.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는 원고 또는 피고를 말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소송 당사자가 이제 본래 하고 싶은 해야 될 청구가 있어요. 대여금 뭐 얼마 반환하라. 대여금 청구 소송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부분에는 하면 안 됩니다. 관할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민사소송법 관할대로 하면은 서울 사람이 부산까지 가야 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아무리 연구보다 민사소송법을 찾아봐도 관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딱 굴립니다. 예? 뭡니까?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서울에 이 청구를 하면은 서울에 관할이 발생한다. 이렇게만 되면요. 나중에 보겠지만 관련 재판정인가 뭐 해가지고 병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서울에 관할이 있고 하나는 부산에 관할이 있으면 몰아서 부산에다만 두 개를 다 해버리든지 서울에다가 두 개를 다 하든지, 이게 뭐 관련 재판적 이래가지고 같이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방법을 쓴 거지. 자, 다른 청구에 관하여 줄친 부분입니다.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그 별 소득도 없는 거를
이겨봤자 승소해봤자 별 소득도 없거나 아니면 패소할 것 뻔한 거, 패소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거, 이런 거를 부산 가는 차비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에다가 관할을 만들 수 있는 하나 청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말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본래 소송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그런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하다, 이게 눈에 확 보였다,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신의칙을 적용합니다.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다. 이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신의성실, 여기는 뭐 민사소송법에는 신의성실밖에 안 나왔는데 민법에 가보면 제2조 신의칙의 1항의 신의칙, 2항의 권리남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항 적용하는 차에 2항까지 민법 2항에 어쨌든 신의칙 그러면 권리남용 금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관할 선택권의 남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1조 위반이다 라고 해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 관할은 허용될 수 없다. 신의칙에 위배되면 이렇게 됩니다. 민법에서도 나오지만 권리와 행사는 권리 행사 의무 이행 마찬가지인데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맞게 신의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권리 행사를 신의칙에 맞게 안 하고 권리를 남용한다 하면 그 권리를 행사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다 하면 그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켜버립니다. 민사소송법에 물론 있는 당신의 관할 선택권이지만 예? 그 목적이 완전히 이거 뭐 이런 아주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목적이고 신의칙에 위배된다 보면 민사소송법 신의칙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 관할 선택권 그런 권리는 쓰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해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관련 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재판적이 아마 관계되는 청구를 같이 한 곳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25조에 있습니다. 관련 재판적. 이 조문 쭉 읽어나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 규정을 당신한테는 적용 안 해주겠다 해서 신의칙 위배의 사례입니다. 민법에는 신의칙 위배의 사례가 많은데 민사소송에는 별로 많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2011년도에 나왔네요. 자, 제가 또 해설을 붙였네요.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의 소송 수행이 신의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적용,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상의 권리가 주어진 그 적용도 배제해버릴 수 있다. 신의칙에 위배될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해버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 민사소송법 제1조 한번 읽고 갑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항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시인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까지 합니다.